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추가 경정 예산을 단독으로 일방 처리했는데 거기 국민들한테 뭐 15만 원씩 퍼준다고 난리 치면서 부채도 많이 늘었지만 국가 부채도 많이 늘었지만 또 이제 그 다른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다른 예산도 줄여서 15만 원씩 퍼줘야 된다. 물론 이게 부채를 내려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가장 중요한 게 그 삭감된 예산이요. 추경하면서 그 삭감된 예산이 한 게 그 900 몇십억 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국방 예산입니다. 바로 그 국방 예산 905억을 그대로 그 삭감해가지고 15만 원씩 퍼주는데 쓴 거예요. 이게 저는 심각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입니다. 이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거예요. 좌파들에게 김정은이가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김정은이처럼 위대한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다 죽는 게 전쟁을 하겠냐. 김정은이는 진짜 훌륭해서 김정일이 아들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애민 군주다. 그러고 진짜 훌륭한 게 군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김정일이 아들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된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다. 예의도 바르고 깍듯다. 그러니까 이런 김정은이가 우리 같은 민족이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게 말이나 되느냐. 좌파들에게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아예 전쟁이라는 거는 남의 나라의 일이고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건 없어. 우리는 평생 평화야 평화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다. 그러니까 군대든 군대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아니 지금 뭐 총이 필요하고 무기 뭐가 이게 헬기가 필요하고 뭐가 이게 무기가 필요해. 북한이 김정은만 믿고 있으면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기 살돈 가지고 북한이 김정은한테 돈 갖다 주면 김정은이가 쳐들어오겠냐. 그러니까 돈으로 북한이 갖다 주면 평화를 산다. 이게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북한이 돈 갖다 주면 평화가 온다. 근데 뭘 무기를 사냐. 무기 살 돈 이 가지고 북한에 퍼주자. 이게 좌파들의 인식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심각한 게 반역 행위입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이 이놈들입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게 북한 편에 붙어서 부역자, 여적 행위를 할 이자들이 좌파들입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게 북한 편에 여적으로 붙어서 할 이자들입니다. 이런 민주당 이자들이요. 어디서 추경한다고 905억을 국방 예산을 잘라냈거든요. 참, 이게 심각합니다. 국방부 예산이. 그러면 자기들에게 15만 원씩 퍼주는 추경, 그 다음에 대통령실 특활비. 와, 대통령실 특활비를 딱 그대로 부활시켰잖아. 검찰, 감사원 다. 그러면서 제가 경고했잖아, 그때요. 좌파 패널들이 방송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 거라고. 옛날에 윤석열 정부는 뭐 투명하게 못 썼고 우리는 투명하게 쓰니까 괜찮다. 그 소리 하면 그냥 입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제가 극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특활비란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뭐 경제수석,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비서관들한테 현금 500만 원 주고 카드 500만 원을 줍니다. 시민사회 수석이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잖아요. 카드는 이게 그대로 그냥 일반 경비고요. 500만 원 현금을 줍니다. 이게 특활비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이게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문 사람들 대충 상세하게 누구하고 묻다 적지는 못해요. 그러게 대략적인 내역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도 이게 그렇게 받아가
대략적으로 어디 사용처는 적어내는 거예요. 다만 상세하게는 못 적어요. 그건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현금.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정권의 뭐 위성락이다. 지금도 이게 그 비서실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현금을 수석들한테 너가 다 카드로 투명하게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현금 좀 써라고 이게 몇백만 원 저거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집행하는데 뭘 더 투명하게 하고 뭘 옛날에는 뭘 투명하게 안 했다고 밥물 돈도 안 되는데 진짜 이게 사람 만나 밥 먹는 밥 몇 끼무도 안 되는 부족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제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현금 500을. 이게 이런 짓을 해놓고 뭐 어디 투명성을 떠들고 있어. 그러면 이게 김정숙이가 특활비 5천만 원씩 문다희한테 보낸 거는 투명한 겁니까? 아니 문재인 때 그 옷값하고 신발 공개라고 하는데 정공개 안 하고 다 이게 기록관을 보내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문재인은 투명하게 공개했느냐고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이 특활비 뭐 이동호 도박자금 주고 북한에 좀 퍼주면 자기는 공개하느냐고. 현금 쓴 거. 자기들은 공개 안 하면서 뭘 윤 대통령이 투명하게 안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이게 검찰에서 밥 먹고 수사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약 수사할 때.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거 하여튼 자기들 특활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15만 원 퍼준다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조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이번에요. 거의 900억 넘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버린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 안보가 가장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걸 삭감을 합니까? 삭감할 게 따로 있지. 뭘 삭감했냐 봤더니 제가 그 박성훈 대변인, 박성훈 저하고 절친 친구입니다. 부산의 국회의원이거든요. 부산시 부시장도하고 박성훈 참 그 진짜 차분의 능력 있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원래 그 기재부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 부산의 부시장도 하고 부산의 국회의원인데 그 험지에 그 낙동강 별도에 투입대가 마지막에 국회의원 됐잖아. 험지에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지금 대변인이거든. 박성훈 저하고 친한데 그런데 이 박성훈 대변인 제가 내용을 봤더니 뭘 삭감했느냐 이걸 봤더니요 이런 데 있어요. GOP 감시체계 성능 개량 GOP 있잖아요. 거기 감시체계 성능 개량 이런 예산 삭감. 그 다음에 특수작전용 권총도 특수작전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특수작전용 권총 예산 삭감. 그 다음에 기동 저지탄 그 다음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그 다음에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간부들에게 숙소 있잖아. 관사 신축 예산까지. 한마디로 우리 안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안보의 가장 핵심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 어디 쓰려고? 바로 국민들 15만 원 퍼주거나 또 자기들 특활비 내리려고. 가장 우리 국방 전력의 핵심 부분,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무기만 다 예산 삭감한 거예요. 이게 누가 지령했나? 북한에 간첩 지령받고 이런 짓 하냐? 북한에서 야, 너 거기 감시 정찰 자산 이 예산 없애. 너 거기 무슨 특수작전하는데 권총이 필요해. 이거 없애. 여기 레이더 없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예산만 핀셋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15만씩 퍼주고 자기들 대통령실에 특활비 만들고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잔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이라는 게 나겠냐. 차라리 이 무기 사고 우리 국방 전력을 강화할 사병들 복지나 무기 살 돈 있으면 그거 말라고 그거 쓰냐. 조금만 띄가지고 북한에 돈 갖다 주면 북한이 들어오겠냐. 돈 갖다 주는데 쳐들어오겠냐. 이 사고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전쟁 나면 도망가거나 북한이 부역, 여적 행위를 할 이럴 자들입니다. 참 이게 진짜 이 안보만 생각하면요. 심각하게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제가 방송국과 여러 좌파 패널들하고 야 진짜 이게 위협하다. 진짜 이게 북한의 위협이 지금 바란 너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저 봤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진짜 이게 식은땀이 나고 잠이 안 올 정도다 했더니 제보고
거의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 아니, 변호사님, 요즘 세상에 북한하고 전쟁 다 죽는데 요즘 세상에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크라이나나 이란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군사력이 몇인데 어떻게 북한이 다 죽을 짓 합니까? 아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아이고, 변호사님, 걱정이 그래 많아가지고 하늘이 무너질까 싶어서 땅이 꺼질까 싶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좌파들의 인식입니다. 근데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 나라 전쟁이요. 우리나라 전쟁이 역대 큰 거만 900번이 넘어요. 다 이게 전쟁 난다고 누가 생각하고 났습니까? 다, 에이, 설마 전쟁이 어디 나? 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쟁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6.25 때는 전쟁 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전부 군인들 휴가가 주말에 자다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전쟁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 난다고 누가 생각하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거기에 황윤길하고 김성일 정사 부사록에 2명을 보냈더니 당파 싸움 때문에 황윤길은 서인이거든. 그 황윤길은 이게 풍신수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근데 당파 싸움 때문에 부사로 간 동인, 거기 김성일이는 아이, 생긴 게 원숭이처럼 못생겨가지고 토요토미가 쳐들어올 인물이 안 됩니다. 이러하게 무방비로 전쟁 난 거 아닙니까? 무방비로. 그럼 여기 그때 율곡이 그때 뭐 10만 양병설,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실제 10만 양병 주장했냐 안 했냐는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대논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배울 때는 율곡이 10만 양병설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10만 양병설 필요하다 하면 좀 이게 또라이 이상한 놈으로 정신병자로 전쟁광으로 몰지 몰라도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방 예산을 다 중요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퍼주게 하고 자기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펑펑 쓴다. 이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전쟁의 대원칙은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항상 대비를 해야 전쟁이 없는 겁니다. 유비무환.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안이하게 불감증에 젖어서 이런 자해행위를 하면요, 진짜 전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적화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대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국방 예산이 다 삭감되고 대신에 대통령 특활비나 국민 퍼주는,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우리 재양 군인회부터 우리 안보단체 많잖아요. 우리 진짜 군인들 많잖아요. 전역한 우리 재양 군인회부터 안보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총림회부터 얼마나 조직이 많습니까?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눈치 보고 이걸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이재명의 안보 자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